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65세 김영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죠. 제 외동딸 수진이는 제가 40살에 어렵게 낳은 늦둥이입니다. 남편은 수진이가 21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수진이는 정말 효녀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꼭 저를 찾아왔거든요. 엄마, 이거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백화점 가면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골라주고 했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딸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슬픔도 딸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착하던 딸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손녀를 위해 35평 아파트를 내어줬는데 알고 보니 친정 어머니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밤에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나이에 이렇게 서럽게 울 줄은 몰랐어요. 수진이가 34살 되던 해 결혼했어요. 사위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신혼집은 17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죠. 저는 강남에 있는 3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마련한 집으로 역세권이라 시세도 좋았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손녀 지우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엄마, 지우 어때요? 할머니 닮았죠?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우가 석 달쯤 됐을 때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니? 집이 너무 좁아요. 17평에서 아기랑 살기가 힘들어요. 수진이는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35평에서 사시는 게 너무 넓지 않으세요? 저희는 3명이니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집이랑 저희 집 바꿔서 살면 어떨까요? 명의는 그대로 두고요. 준호도 거들었죠. 장모님, 지우가 넓은 곳에서 뛰어놀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희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지우가 넓은 곳에서 자라면 좋겠다. 수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최고예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죠? 이사하는 날 수진이와 준호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엄마, 저희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무슨 보답? 가족끼리 이런 거 가지고. 17평 아파트도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죠. 집을 바꾼 지 2달쯤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전화하던 딸이 이제는 열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지우 보러 갈까? 제가 먼저 연락하면 항상 핑계가 있었죠. 엄마, 이번 주는 지우 예방접종 때문에 힘들어요. 다음 주에 또 연락하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지우한테 옮길까 봐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절이 반복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마트에서 우연히 수진이를 만났어요. 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멀쩡해 보였습니다. 몸살기는 어디에도 없었죠. 수진아. 제가 부르자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 엄마. 여기서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살은 다 나았니? 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수진이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지우 보러 가도 되지? 이번 주말엔 시어머니가 오시기로 해서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어머니도 오시는데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두 분이 계시면 지우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다음에 꼭 모실게요. 수진이는 얼른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더라고요. 수진아. 제가 불렀지만 수진이는 못 들은 척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고요. 왜 이러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자꾸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를 피하던 눈빛, 어색하게 웃던 표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은행 볼일로 강남 쪽에 나갔다가 예전에 살던 35평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사짐 센터 큰 트럭이 주차돼 있고 사람들이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준호가 땀을 흘리며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살던 동, 제가 살던 층으로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이사짐 센터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옮겨주세요. 그리고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시고. 어머님? 그 여성은 수진이를 닮았어요. 제 사돈,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이사를 오는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지우를 안고 나오더니 사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짐 많이 무겁지? 괜찮아. 이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사돈이 주변을 둘러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다 우리 준호 덕분이지. 장모님 잘 설득해서. 아니에요. 수진이가 잘한 거죠. 자기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설득? 잘 말씀드려서 제게 거짓말한 거였어요. 손녀를 위해서라며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근데 진짜 잘 됐다. 우리 엄마 그 낡은 빌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 준호도 거들었어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처음부터 친정 어머니를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17평은 좀 작긴 하지만 장모님 혼자 사시기엔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 노인네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해. 사돈이 비웃듯 말했어요. 노인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봤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응, 봤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엄마, 그게, 수진아, 언제부터 계획한 거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처음부터 너희 엄마 모시고 살 생각이었던 거지?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나도 혼자야. 나도 외로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넓은 집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손녀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것도 진짜예요. 거짓말하지 마.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딸한테 소리 지른 적 없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준호도 함께 왔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제안을 했습니다. 장모님, 35평 아파트를 저희 명의로 이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그럼 장모님도 한 방 드릴게요.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집은 자기들이 갖고 저는 구석방 하나 얻어 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평생 남편과 일궈낸 집에서 말이죠. 수진아, 너 지금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보는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집은 너희 명의로 하고 나는 얹혀 살라는 거야? 화가 폭발했어요. 이용해 놓고 이제는 명의까지 가져가려고 하다니.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딸네 가족이 베트남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박 5일.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잘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출국을 확인한 후 저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35평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현금으로, 금매로요. 8억에 내놓을게요. 일주일 안에 계약, 현금 거래입니다. 월요일에 연락이 왔어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8억, 바로 계약하겠답니다. 좋아요. 내일 계약하고 목요일에 잔금 받겠습니다. 화요일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목요일엔 이사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35평 아파트 여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엔 사돈 물건들이 가득했고 작은 방엔 사돈 침대가 있었어요. 모든 짐을 다 포장해 주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어디로 가져다 드릴까요? 시흥 삼정빌라로요. 사돈이 원래 살던 낡은 빌라 주소였습니다. 오후에 빌라 앞에 짐들이 가득 쌓였어요. 1층 작은 빌라 앞에 35평 아파트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쯤 수진이에게서 첫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집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린다고? 비밀번호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리고 집안이 텅 비어 보여요. 아, 그거 내가 집 팔아버렸거든.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 8억에.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 아니야. 목요일에 잔금까지 다 받았고. 그럼 저희 짐은? 아, 그거 다 너희 엄마 빌라 앞에 갖다 놨어. 원래 살던 곳으로.
전화 너머로 사돈과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리 말하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미리 말했니? 그날 밤 수진이와 준호, 사돈으로부터 20통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 화면에 수진 준호 사돈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계속 떴지만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울리고 또 울리고 벨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문자도 폭탄처럼 쏟아졌죠. 엄마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장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 인터폰 화면을 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평소 외모에 신경 쓰던 수진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니 수진이가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울다 울다 목이 쉰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들어와.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또 눈물을 흘렸죠.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무슨 기회? 집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돈 대출받아서라도. 수진아, 이미 끝난 일이야. 새 집주인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 온다더라. 수진이가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우는요? 엄마는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17평 집으로 다시 들어가든지. 이미 그 집도 너희를 위해 다 비워뒀으니까. 비밀번호도 그대로야.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17평에 저희 셋이랑 엄마까지 4명이 어떻게 살아요? 처음부터 4명이 살 계획이었잖아. 나만 몰랐던 거지. 그 말에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수진아, 제가 딸의 말을 잘랐어요. 나한테 거짓말한 건 용서할 수 있어.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계획적으로 날 속이고 이용한 건 다른 문제야. 엄마, 내가 손녀 위해서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알고 보니 너희 엄마 위한 거였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도 진짜였어요. 지우도.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너희가 이삿짐 나르던 날 내가 다 들었어. 장모님 잘 설득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그런 얘기들 다 들었다고.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걸, 응, 다 봤어. 그리고 들었지.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그래도 지우는 어떡해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지우는 부모인 너희들이 키우는 거야. 할머니가 뭘 어떻게 해? 하지만 엄마가 손녀잖아요. 그래, 손녀지. 근데 그 손녀를 이용해서 날 속인 건 너희들이야. 수진아. 오후쯤 되자 이번엔 사돈이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먼저 가고 혼자 왔더군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길부터 달랐습니다. 딸이 애원하듯 눌렀다면 사돈은 공격적으로 꾹꾹 눌렀어요. 문을 열어주니 사돈이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사돈, 우리 서로 어른 대 어른으로 얘기 좀 합시다. 말투부터 달랐어요.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일은 우리 수진이가 잘못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사돈이 앉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집을 통째로 팔아버리시고 짐을 다 내다 버리시고. 잠깐만요. 제가 사돈의 말을 잘랐습니다. 짐을 내다 버렸다고요? 제가 어머님 원래 집 앞에 갖다 드렸는데요. 그게 그렇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많이 다르죠. 버린 것과 원래 자리에 갖다 놓은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장난하지 마세요. 사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쨌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친손녀도 있는데 그 친손녀를 이용해서 날 속인 건 누구예요?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돈, 애초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사돈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였던 거 아니에요? 사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그건 우리 수진이랑 준호가 알아서 한 거지. 알아서 했다고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수진이랑 준호가 저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도 결국은 사돈 때문이었잖아요. 사돈이 낡은 빌라에서 사시는 게 싫으셨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복수를 하시는 게 옳은 일인가요? 복수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준 거예요. 받은 만큼이라뇨? 사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이용하고 속인 만큼 저도 그대로 돌려준 거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돈,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힘들게 사시니 집 좀 바꿔주세요라고요. 그랬으면 제가 고민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손녀를 위해서라며 거짓말하고 저를 피하고 시어머니 온다고 또 거짓말하고. 사돈이 할 말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명의까지 달라고 하셨죠? 제 집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지우를 위해서였나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장모님도 한 방 드린다고 했잖아요. 사돈이 변명했습니다. 한 방이요? 제 집에서 제가 방 하나 얻어 쓰라고요? 사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돈, 저도 사람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평생 남편이랑 일궈낸 집인데 그렇게 쉽게 넘겨줄 수는 없죠. 하지만 이미 집 바꿔서 살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이요? 제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명의는 그대로 둔다는 약속도 있었는데요. 그건 왜 안 지키시려고 했어요? 사돈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사돈까지 모시고 살기로 했나요? 처음 약속은 수진이네 가족 셋이 사는 거였잖아요. 사돈은 왜 들어오신 거예요? 그건 우리 수진이가 나를 못 봐서. 못 봐서요? 그럼 수진이 효녀네요. 근데 왜 친정 어머니는 모시면서 시어머니는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사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할 말 다 하셨으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가세요. 그리고 17평 아파트 비밀번호는 그대로니까 들어가서 편히 쓰세요. 4명이서요. 사돈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안사돈이 돌아간 후 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유럽 여행 상품 중에 가장 좋은 걸로 예약하고 싶어요. 몇 분이세요? 저 혼자요. 15일 정도로 길게 가고 싶어요. 집한 돈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딸 눈치 보느라 못했던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요. 일주일 후 수진이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수진아,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야. 엄마, 나한테 해준 만큼 해줬을 뿐이란다. 수진이가 할 말을 잃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유럽으로 떠나는 비행기 표를 들고 있으니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친구 순이가 공항까지 배웅 나와줬습니다. 영수가 정말 잘했어. 앞으로는 내 인생 위에서 살아. 고마워. 이제 정말 자유해. 비행기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네는 결국 17평 아파트로 돌아가 사돈까지 함께 살고 있다더군요. 3명이 계획했던 건데 이제 4명이 17평에서 살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위해 살 거니까요.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더니 딸도 마찬가지더군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용당하지 마시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세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게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